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12월 5일차 오늘은 815년 당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의 통일왕조 당나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칠판에 써놨습니다만 당나라 옆에 평로치청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네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평로치청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평로치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이 당나라 안에 세운 또 다른 왕국입니다. 제나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제나라. 중국에는 제나라가 이렇게 한자를 쓰는 제나라 말고 이 삼수변이 없는 제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시대에 지나고 나서 잠깐 있었던 나라인데 오늘 말씀드릴 제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당나라하고 존립을 같이 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약 60여 년간 존립을 같이 했고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산동반도의 당시 통일신라보다도 더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로치청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뜻은 아닙니다. 평로지방에 다스릴 치자, 다스리는 관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당나라의 한 지방관청, 그러니까 지방청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제나라가 중국 대륙에 이 평로치청이 약 58년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4대에 걸쳐서 58년간 당나라와 맞서면서 산동반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독립국가입니다. 원래는 당나라의 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권입니다. 군벌들, 지방군벌. 중국은 나라가 통일왕조가 들었더라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중앙의 모든 영이 일일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마다 이런 번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후 같은 거죠.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평로치청을 일으켜 세우고 다스렸던 분이 바로 고구려의 유민입니다. 이정기. 이 이름 꼭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이정기가 아니고 이희옥입니다. 희자, 옥자를 쓰시는데 이 평로치청을 다스릴 때 당나라에서 회유책으로 당나라 중앙정부의 하도 객이니까 이희옥을 평로치청의 그 절도사로 저기를 임명을 해주면서 정기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당시 당나라 황제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록에는 이정기라고 많이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정기는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의 많은 유민들이 마지막 임금 보장왕과 함께 당나라로 강제로 끌려가죠. 그때 같이 끌려온 고구려 유민의 후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구려가 당나라로 어느 정도 많이 끌려가냐면 38,300호가 보장왕과 함께 압송이 됩니다. 당나라 땅으로. 그래서 당나라가 강남지방에다가 주로 우리 고구려 유민들을 이주시켜서 그쪽에서 살도록 합니다. 강남지방이라 하면 양자강, 지금의 양자강 이남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북쪽에다 이주를 시켜놓으면 금세 고토회복을 하러 갈 거 아니야. 말 타고 금방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참 가게 걸어오더라도 이렇게 배 타고 오기도 멀게 산동반도를 위시해서 그 양자강 이남의 강남 쪽에 우리 고구려 유민들을 이주시키게 되죠. 강제 이주가 되고 나서 약 100여 년이 흐릅니다. 서기 755년에 알록산의 난이라는 난이 당나라에서 발생하는데 이 알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이희옥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 이희옥이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절도사로 있던 우희일이라는 중국인을 몰아내고 본인이 스스로 절도사가 되죠. 그러자 그 이듬해 약 10년이 지나고 나서 당 중앙정부는 이 이희옥을 유화 정책으로 좀 이제 말 좀 잘 듣게 하려고
말씀드린 대로 이정기라는 정기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평로지청의 절도사로 정식 임명을 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임명받고 이름 받아놓고도 이 평로지청의 이의혹은 계속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시에 반당 세력, 당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잔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록에 이정기란 기록이 많은데 결국은 보니까 당나라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러면 이걸 이정기라기보다는 기록에는 그렇게 이제 옛날 기록이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희옥으로 바꿔서 부르거나 알고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 평로지청의 규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가 약 500만 명이었습니다. 기준을 한번 잡아볼까요? 당시 당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럼 10%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땅의 넓이가 18만 평방킬로미터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통일신라의 넓이가 13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보다 훨씬 큰 거죠. 아주 제대로 큰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약 1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당나라의 정규군은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당나라 중앙정부에서 호락호락하게 볼 수가 없었죠. 아무리 반당 세력이라고 해도 한 칼에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평로지청은 단순히 그냥 당 중앙정부의 그 뭐라고 할까나 정책에 반하거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 왕국을 누렸다라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15개 주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이 평로지청이. 그리고 그 지방의 군소 번진들에게 관리를 당나라 황제가 임명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평로지청의 이희옥이, 절도사 이희옥이, 우리 고구려 유민이 관리를 임명해서 보냅니다. 이건 독립국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걸 공부라고 하는데 이 세금을 안 냅니다. 난 당나라 아니야. 나 새로 세운 나라야. 여기 우리만의 제국이야. 이러면서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나라죠. 평로지청은 군마는 당시 발해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비판을 받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군자금 조달을 위해서 노예무역을 합니다. 근데 노예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노예무역의 이 노비무역이죠. 노비무역의 이 노비들의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수가 신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을 받는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야. 우리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망하면서 이역만리 남의 나라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왜 망했어? 저 신라놈들 때문에 망한 거야. 저놈 새끼들이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망하게 했어. 신라 니들이 원수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파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이 평로지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평로지청을 일으켜 세운 독립된 왕국으로 만들었던 이 이희옥, 이정기는 49세 나이에 황달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납이 이어받죠. 나라를 이어받아서 이때 이납이 제나라라고 이때 이제 정식으로 명명합니다. 평로지청이 아니라 제나라다 이렇게 명명을 하죠. 그리고 근데 일찍 죽어요. 이납은 원래 병약했던 사람이라 일찍 죽고 그의 그 후손인, 그러니까 이정기의 이옥의 손자인 이사고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대까지 가는데 마지막 때는 이사고의 이복 동생인 이사도. 예, 이사도. 이 이사도가 이제 기록에 많이 있죠. 이 이사도가 왕위를 마지막으로 세습을 하죠. 감히 저는 왕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나라가 안 되겠다. 저대로 놔뒀다가는 지금 지들끼리 독립왕국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온 중국이 독립왕국으로 인정을 할 판이다. 이거 위험하다. 당나라 통일왕국이 아니라 중국이 당나라와 제나라 두 나라로 갈려져 있던 이국시대가 되겠다라는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 평로지청을 토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토벌을 하려고 군량미를 모으는데 이 이사도가 이 군량미를 군대를 특공대를 보내갖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군량미를. 그래가지고 또 당나라 중앙정부가 아주 또 난리가 나죠. 그리고 바로 오늘 815년 12월에 정식으로 평로치청 토벌령을 황제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국 전국에다가. 그래서 군대 모아!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제나라를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가 집결을 하게 되죠. 이 토벌령을 내렸던 당시의 당나라 황제는 헌종입니다. 11대 임금인데 황제인데 당나라에서는 무너져가는 당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명군으로 칭송을 받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헌종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정식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환관들에 의해서 옹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등극 과정이 조금 구리죠. 근데 어쨌든 치세 과정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당나라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세 과정은 크게 빛났던 명군으로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종에게는 당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의 번진들, 군벌들, 또 제나라처럼 자기 혼자 독립을 외치는 이런 세력들은 눈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력인 제나라 평로치청을 토벌하려고 오늘 토벌령을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이 토벌령이 선포되고 2년 후에 817년에 토벌령이 내리고 바로 또 못 쳐들어와. 군대 모으고 또 군량미 불탔으니까 모으고 해야 되잖아요. 2년 걸립니다. 2년 후에 이제 토벌을 시작을 해서 동원을 해서 평로치청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 중에 당시 평로치청을 이끌던 이사도가 전투에서 돌아오던 중에 그의 부관인 유오라는 자에게 시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나라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석이 그게 818년인데 총 4대에 걸쳐서 58년간 비록 짧기는 하지만 100년도 안 되는 역사이긴 하지만 중국의 한가운데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로치청 왕국에 관한 또 슬픈 기록 중에 하나는 이 제나라를 정벌하는데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장보고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세운 나라를 멸하는데 동족이 또 최고의 공을 세우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좀 감정 상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보고가 당시 당나라의 무령군의 주축 장교로 참전을 해서 큰 공을 세웁니다. 어쨌든 우리 동족이 활약을 해서 우리 동족이 세운 나라가 토벌되긴 했지만, 이 토벌이란 단어도 싫으네. 그냥 망하기는 했지만, 망국이 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당나라의 한가운데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58년간 독립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을 기회로 오늘 12월 5일 알고나 삽시다를 기화로 제나라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2월 5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